우리가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메모리 관리입니다. 오늘은 동적 메모리를 C++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C 언어에서도 malloc,과 free 같은 함수 이용해 가지고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것을 배우긴 했지만 C++에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동적 메모리를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C 언어하고는 다르게 C++에서는 new와 delet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차원에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동적 메모리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메모리라고 하면 뭔가 움직이는 메모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적이라는 의미를 본다면 동적은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동적 메모리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동적 메모리의 반대말 당연히 정적이겠죠. 그러니까 메모리에는 정적 메모리하고 동적 메모리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메모리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을 우리 실행하잖아요. 자,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실행하기 전에 메모리 조건이 딱 갖춰지면 정적 메모리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기준으로 해서 실행 전에 메모리 구조, 이건 자료형하고 크기를 말합니다. 구조가 결정되면 정적 메모리라고 하고요. 동적 메모리는 프로그램 실행한 후에 메모리 구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 메모리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int 배열 10개가 필요하다면 int array에 10 이렇게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하고 컴파일러 이용해 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잖아요. 자, 그때 배열의 크기가 10이라는 게 딱 정해지기 때문에 얘는 정적 메모리가 되고요. 동적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인데 일단 포인터를 만든 다음에 이 포인터에다가 메모리를 할당하는 겁니다. 근데 메모리 얼마 할당할지는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메모리 할당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는 얼마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실행한 후에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동적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세프레트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콘솔 앱으로 만들고요. 이번에는 메모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메모리를 해봅니다. 자, 실행에 문제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 출력 자주 해야 되니까 뉴징을 이용해 가지고 네임스페이스 사용하는 조건을 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데 동적 메모리 할당하려고 하면 포인터부터 정의해야 됩니다. 포인터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우리 int의 포인트가 필요하면 int ptr 이라고 하고요. 이 포인터를 정의하고 싶으면 초기화하고 싶으면 int 위에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하면 밑에는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통 포인터는 초기화할 때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널 포인트로 초기화합니다. 요 널 포인트는 영어로는 이제 널 포인트라 하고요. 얘는 아무것도 끼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말 그대로 널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이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됩니다. 이 포인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참조자하고 꼭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포인터와 참조자 비교를 꼭 해야 됩니다. 자, 포인터하고 참조자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할당, 요 할당에서 생각을 하면 좀 쉽습니다. 자, 할당할 때, 자, 변수를 할당할 때 원본을 직접 접근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고 참조자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본에 직접 접근하지 않는 방법은 보통 변수 할당은 원본과 복사본을 만듭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i는 10이고 j가 있으면 i 이렇게 합니다. 자, i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j에 할당하는 겁니다. 그럼 원본하고 복사본 두 개가 생깁니다. 두 개가 생기니까 메모리를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방식은 메모리를 많이 쓰고 할당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다만 인트나 더블처럼 원시 자료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메모리 많이 쓰지 않고 할당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이 할당을 해버리면 복사본을 만들기 때문에 메모리를 사실 많이 쓰고요. 문자열 생각하면 됩니다. 문자열 생각하면 문자열이 길 수가 있잖아요. 그 긴 문자열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당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메모리를 다 채워 넣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인터와 참조자를 쓰면 원본을 가지고 복사본을 만들지 않고 원본을 직접 접근합니다. 직접 접근하는데 자, 포인터인 경우는 접근을 할 때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 실제 물리적인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원본에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터는 자, 메모리에 물리적 주소를 이용해서 직접 접근을 합니다. 원본에 직접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가 좀 힘들죠. 여기에 대비되는 참조자, 레퍼런스는 자, 원본에 접근하는데 자, 메모리를 변수 명을 이용해 메모리를 접근할 때 변수명 자, 이걸 우리가 참조자라고 합니다. 참조자 혹은 참조 정보, 참조 위치에 원본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주소를 쓰는 게 아니고 변수 이름,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변수 이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참조자를 쓰는 게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C++로 오게 되면 참조자가 있기 때문에 포인터는 이제 전혀 쓸 필요가 없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이 동적 메모리 할당에는 꼭 포인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귀찮은 점입니다. 이 동적 메모리 할당에는 레퍼런스를 쓰지 못하고 포인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직접 물리적인 주소를 갖고 와가지고 할당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메모리 할당에는 new라는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정수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포인트 1이 이 포인트 1이라고 하는 게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new int 이렇게 할당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10을 할당해 가지고 cout으로 10을 한번 요 포인트 가리키는 값을 출력을 해 봅니다. 그럼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별 표시도 잘 봐야 됩니다. 수학 계산에 사용할 때는 얘는 곱셈이라는 뜻인데 변수명 앞에 쓰는 별표는 의미가 좀 달라요. 변수명 앞에 있는 별표, 별표하고 변수명은 이때 변수명은 이렇게 별표하고 변수명 나오는 경우는 변수명은 포인트가 되고 별표 포인터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별표 연산자를 다른 말로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 하면 좀 긴데 영어로 하면 value of라는 연산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value of 어떤 포인터의 값을 갖고 오는 연산자로 해서 value of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했다는 겁니다. 동적 메모리는 실행 파일이 이제 실행이 되어야만 메모리의 구조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동적 메모리라고 하는 거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요 동적 메모리는 메모리 구조로 보면 이제 할당이 될 때 메모리는 우리가 컴퓨터가 실행 파일이 실행하려면 반드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실행 파일 실행하려면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운영체제가 메모리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해주면 분명히 어떤 블록을 차지하니까 낮은 주소 영역도 있고 이제 높은 주소 영역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 포인트 할 때 주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소. 예를 들어 이 포인트 1이라고 하는 거에 주소 한번 보면 주소를 cout으로 보내면 주소가 나옵니다. 물리적인 주소가 이와 같이 나오잖아요. 자, 이 주소가 낮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 주소가 가리키는 값이 낮은 곳, 그러니까 주소 값이 낮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이니까 낮은 값도 있고 높은 값 있고 그 사이에 할당받은 메모리가 이 실행 파일 할당받은 메모리가 있는 거죠. 이 낮은 주소에 동적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여기 동적 메모리 할당이 돼서 할당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가 위로 쭉 커집니다. 할당하면 메모리가 커집니다. 그럼 높은 주소 영역을 언제 쓰는가 하면 함수 호출에 사용합니다. 함수 호출하면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있잖아요. 그 입력값도 사실 메모리 할당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직접 할당하진 않지만 메모리 할당이 필요해요. 그 부분은 높은 주소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 높은 주소 영역을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동적 메모리가 할당하는 낮은 주소 영역의 메모리 공간도 이름이 있겠죠. 걔는 이름이 힙입니다. 영어로 스택이나 힙은 다 물건을 쌓는 것을 뜻하는데 좀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힙은 낮은 주소 영역의 메모리 공간을 힙이라고 하고 높은 주소 영역의 메모리 공간은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 스택은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을 하고 힙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동적 메모리를 할당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메모리를 이제 할당을 했잖아요. 할당할 때 이제 어려운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동적 메모리가 귀찮고 어려운 점은 동적 메모리를 할당한 후에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동적 메모리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적 메모리는 운영체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관리를 합니다. 얘는 전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할당한 후에 해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제하지 않으면 메모리가 점점 커지겠죠. 메모리가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갈까요? 메모리가 막 커지다 보면 스택을 침범합니다. 스택을 침범하니까 프로그램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넘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메모리 해제 귀찮게 하더라도 설마 오버플로우가 생기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컴퓨터는 뭘 쓸 수 있습니까? 반복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해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누수라고 하는데, 자, 메모리 누수. 물이 새는 게 원래 누수인데 컴퓨터 하는 사람들 메모리 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모리 누수가 생기면 그냥 인트 하나 놓치는 거 크지 않다. 인트 4바이트 밖에 안 되고 우리 갖고 있는 메모리는 16GB, 32GB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인트 하나 놓친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될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반복문을 쓰기 때문에 그걸 100만 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4GB가 됩니다. 4GB가 누수가 돼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한 후에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 동적 메모리는 사용이 언제 끝나는지는 운영체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할당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해제할 때는, 자, 메모리 해제에는 delet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싶으면 delete이라고 하고 ptr1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럼 메모리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메모리 해제됐기 때문에 여기다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값을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값을 한번 넣어봅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 디버그 모드이기 때문에 코드가 문제가 됐다고 호출을 하는 겁니다. 20을 넣어가지고 cout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결과가 나오지 않죠. 메모리를 할당한 상태에서 마치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값을 배정을 하고 출력까지 해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행파일, 실행시간, 오류라고 하고, 좀 영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runtime err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리가 없는데 그걸 써버렸으니까 문제가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자, 메모리를 할당할 때는 new를 쓰고, 메모리 사용이 다 끝나면 해제해야 되니까 delete로 해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ew delete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동적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지긴 하는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메모리 할당하는 건 좋았는데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메모리 관리는 좀 전문적으로 코딩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내가 이 메모리 사용이 언제 끝날지 프로그래머가 전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프로그래머를 좀 자유롭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주자가 자바와 C샵입니다. 자, C++과 다르게 자바와 C샵은 메모리 해제를 할 필요 없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모리 해제 방법이 없습니다. 자바나 C샵에서는 메모리 해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메모리 해제 누가 하는가 하면 자,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거든요. 쓰레기 수집기라고 할 수 있는데 garbage collector라고 하는 게 메모리 해제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나 C샵을 돌리는 이 virtual machine이 판단을 해서 메모리 사용이 다 끝났다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메모리 해제를 해줍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은 사실인데 virtual machine이 언제 메모리 사용이 끝났는지 판별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CPU에 연산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garbage collector를 사용을 하면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메모리가 해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이 끝났는데도 garbage collector가 동작해야지 해제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 활용도가 좋지는 않아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 메모리 관리 권한을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virtual machine이 담당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C++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메모리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부분, 자, 메모리 할당을 하는데 내가 초기화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초기화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초기화할 때는 내가 자, 메모리 할당하면 초기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우리 포인터 2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포인트 2에다가 new int 해주는데 나는 30에 초기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줍니다. 얘가 30으로 ptr2의 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되는가 보면 value of 연산자를 써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30이 할당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가능하고 마치 얘를 자, 원시 자료형의 타입캐스팅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도 가능하고 밑에도 가능해요. 그거 다 쓰고 나면 꼭 메모리는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밑에가 가능한데 밑에는 약간 어색하기 때문에 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클래스의 초기화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자, 클래스 초기화처럼 자, 클래스 초기화처럼 동적 메모리를 자, 이런 소괄로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클래스 초기화라든지 배열 초기화 혹은 배열 초기화처럼 동적 메모리를 초기화하는 건데 밑에는 자, 타입캐스팅처럼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타입캐스팅 형을 그냥 선정하는 거라서 조금 어색해서 보통 위에 있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메모리 할당을 할 때 배열도 메모리 할당이 가능합니다. 자, 배열에 자, 동적 메모리를 배열로 할당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배열로 할당한다는 건 뭡니까?
자, 메모리 할당하는데 할당한 그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나란히 있다. 이걸 영어로 하면 배열 어레이가 됩니다. C 언어에서 배열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배열은 어떻게 선언했어요? 대걸러로 선언을 했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트로. 이번에는 더블 해볼까요? 그러니까 원시 자료형은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자료형이 원시 자료형은 인트든 더블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더블로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더블 포인터 쓰는데 포인트 3라고 하고요. 얘는 new 더블로 할당하는데 배열로 할당하니까 이번에 30개 한번 할당해 볼까요? 해봐서 포인트 3 0번은 10.1, 포인트 3 1번은 20.1 뭐 이렇게 해볼까요? 다 쓰고 나면 자, 메모리 해제하는 거는 굉장히 또 차이가 납니다. 자, 배열로 된 동적 메모리 해제는 반드시 자, 딜리트하고 대괄호 열고 닫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해서 열고 닫기 하고 포인트 3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밑에 봐야 됩니다. 얘는 그냥 자료형을 해제한 거고, 자, 밑에는 배열로 된 동적 메모리를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위에가 아닌 밑에 방식으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그리고 배열로 됐기 때문에 이게 이 배열로 된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Cout으로 한번 출력을 해 봐야죠. Cout으로. 자, 포인트 3라고 해서 로그 0번을 한번 출력을 하고요. 그럼 10.1이 할당된 거 볼 수가 있고, 이걸 전체 배열로 다 하고 싶으면 포문을 이제 쓰면 되죠. i는 0에서 몇 개까지? 30개 되기 전까지 0부터 시작했으니까 29까지 출력을 해야 되니까 30보다 작다는 거,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렇게 해서 Cout으로 출력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초기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두 개만 초기화 됐고 나머지는 초기화가 안 됐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초기화는 어떻게 할까요? 동적 메모리 초기화는 우리가 클래스 초기화처럼 한다고 했습니다. 클래스 초기화처럼 괄호를 이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초기화를 합니다. 그럼 초기화할 때 밑에처럼 해도 되는데, 내가 전체를 다 초기화하고 싶으면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10.1, 20.1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0이 되죠. 왜냐하면 이 중괄호를 이용한 초기화는 할당한 것까지는 값을 넣어주고 할당하지 않는 거는 0으로 그냥 초기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초기화할 때는 밑에 방법보다는 위의 방법으로 초기화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복문을 할 때 C++에서 제공하는 레인지 기반의 초기화, 레인지 기반의 반복문도 있잖아요. 그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 포 해가지고 밑에다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for 해가지고 오토 자료형을 쓰는 겁니다. x 그 다음에 btr 3 이렇게 하는 게 동작이 될까요? 해보면 문제가 있다가 나옵니다.
그 문제가 있다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거는 더블 포인트잖아요. 자, 더블 포인트인데 이게 30개가 할당됐는지 아닌지 컴파일러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제 명시적이니까 알 수는 있는데 이걸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int n size 해서 30. 그럼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넣고 돌리면 되거든요. 되는데 문제는 얘는 런타임에서 메모리 할당이 되기 때문에, 실행 시간에서 메모리 할당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어떤 메모리 할당될지 컴파일러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 기반의 반복문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돌리는 거고 위에처럼 돌려야 됩니다. 여기도 사이즈가 정해졌으니까 사이즈로 바꾸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걸 내가 50개 하고 싶으면 50개 이런 방식으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적 메모리라고 하는 게 정적 메모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